1940년 프랑스가 6주 만에 항복하자 연합군은 독일 기갑부대의 속도와 효율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의 전차는 멈출 수 없을 것처럼 보였죠. 기갑을 활용한 성공적인 전투는 전격전 전술 덕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전격전의 아버지 하인츠 구데리안에 대해 함께 하시죠. 사실 전격전이라는 용어는 독일 국방군이 사용한 단어가 아니라 영국 언론이 독일의 폴란드 침공을 묘사하면서 등장한 표현입니다. 실제 구데리안은 이를 기동전이라 불렀고 전술이 아닌 교리였습니다. 기동전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면, 첫 번째, 공군의 지원을 받는 기갑부대가 적의 취약 지점을 뚫고 상대의 진영 후방으로 진출한다. 두 번째, 기계와 부대가 뚫어낸 돌파구를 확장하여 적을 분단시킨다. 세 번째, 보병부대를 투입해 분단된 적을 포위 섬멸한다. 프랑스군은 1차 세계대전 당시의 진격 속도를 기준으로 독일군의 움직임을 계산했으나 독일군의 진격 속도는 프랑스군의 예상을 뛰어넘었죠. 구데리안은 자신의 기동전 이론을 알리기 위해 서적을 출간했으며 군사 분야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1939년 9월 독일은 폴란드에 선전포고했고 구데리안은 자신의 기동전 이론을 실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구데리안은 제19 군단장을 맡아 직접 차량을 타고 전선에서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19군단은 참전 부대 중 가장 독보적인 진공거리와 교환비를 기록했습니다. 이때 히틀러의 경호 책임자인 에르빈 롬멜은 구데리안의 기동전 광경을 보고 감명을 받았고 보병장교였던 롬멜이 기갑사단장으로 전출을 요청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폴란드 침공 이후 히틀러는 프랑스를 점령할 수 있는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만슈타인은 당시로서 아주 파격적인 나찔 작전을 구데리안과 함께 연구하여 지휘부에 제안했고, 이 작전은 히틀러의 선택을 받아 채택되었습니다. 나찔 작전은 연합군을 벨기에와 네덜란드로 유인하기 위해 거짓 공격을 가하고 주력 부대를 아르덴 숲을 통해 진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르덴 숲은 전차 운용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곳이어서 방어가 허술한 지역이었죠. 1940년 5월 독일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르덴을 통과하는 독일 기갑부대는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전진이 느렸기 때문에 공중 폭격을 당할 위험이 컸지만 프랑스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고 구데리안은 예정보다 하루 빠른 5월 13일 메즈강에 도달했습니다. 프랑스군의 반격이 있었지만 구데리안은 즉각적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포병을 통해 저지하면서 계속 진격했습니다. 너무 진격 속도가 빨라서 독일 지휘부는 증원군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쿨하게 무시하고 계속 달렸습니다. 5월 17일 프랑스의 명장 샤를 드골이 몽코르네에서 구데리안의 부대를 상대로 반격 작전을 펼쳤고 구데리안의 지휘본부 1.6km까지 접근했습니다. 드골은 거의 구데리안을 잡을 뻔했지만 눈앞에서 실패했습니다. 5월 24일 나찔 작전은 예상보다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영국 원정군의 대부분이 됭케르크에서 포위되어 연합군의 앞날은 어두웠지만 구데리안의 상관 룬트슈테트는 연합군의 반격을 경계하며 그의 진격을 막았습니다. 이틀 뒤 구데리안은 됭케르크 진격 허가를 받았지만 이미 연합군은 방어를 강화하고 배를 통한 대규모 철수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독일이 2차 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훗날 구데리안은 상부의 결정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나찔 작전은 전체적으로 아주 성공적인 작전이었고 육군 강국 프랑스는 6주 만에 항복했습니다. 프랑스를 점령한 히틀러는 흥분했습니다. 그는 독일 영토 확장을 위해 1941년 6월 소련 침공을 개시했죠. 구데리안은 이번에도 기갑을 이끌며 모스크바로 진격했습니다. 히틀러는 겨울이 오기 전에 소련을 점령하려 했지만 붉은 군대는 인해 전술을 펼치며 독일군을 성공적으로 막아 시간을 끌었고 결국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구데리안의 기갑부대는 추위에 발이 묶입니다. 1941년 12월 히틀러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모스크바 진격 명령을 내리지만 구데리안은 이를 무시하고 군대를 후퇴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히틀러는 구데리안을 해임했죠. 유능한 지휘관을 자르는 건 히틀러의 특기입니다. 1943년 미군의 지원을 받은 소련은 반격을 가했고 위기를 느낀 히틀러는 다시 한번 구데리안을 불렀습니다. 기갑부대 총감으로 복귀한 구데리안은 소련을 막기 위한 기동방어 전략을 제안했지만 히틀러는 이를 무시하고 소련의 돌출부였던 쿠르스크 방면에 집중했습니다. 당시 구데리안은 쿠르스크 공세를 극렬히 반대했지만 히틀러와 지휘부는 작전을 감행했으며 결국 그의 예측대로 공세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동부전선이 위기에 빠지자 독일 고위 장교들은 히틀러에 큰 반감을 가집니다. 1944년 구데리안은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의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았지만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음모를 히틀러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암살 시도 실패 이후에도 숙청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히틀러의 육군 장성들에 대한 불신은 암살 사건으로 깊어졌고 믿을 수 있었던 구데리안을 육군 참모총장에 임명했습니다. 참모총장이 된 구데리안은 소련의 공세를 막고 전선을 안정화하기 위해 오데르강과 바르타강을 연결하는 동부방벽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가 서부 전선에서 연합군을 몰아내기 위한 아르덴 대공세를 계획하며 대부분의 동부 병력을 서부로 이동시키는 바람에 소련군을 막는 데 실패했습니다. 1945년 5월 독일은 항복했고 구데리안은 미군에 의해 체포되었지만 전쟁 범죄로 기소되지 않았고 3년 뒤 석방되었습니다. 기동전의 아버지 구데리안, 그의 기갑 부대 운용은 현대에도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탈리아군 항복 속도로 영상이 제작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